첫 번째는 AI 뮤지컬입니다. AI 뮤지컬이요? 네, AI 뮤지컬. 제가 듣기에는 예전에 막 영국에서 AI 뭐 캠브리지 대학에서 AI로 무슨 뮤지컬 만든다고 네. 뭐 클라우디아 쓰고 기억나는 게 안드로이드 뭐 앤드류 로버 뭐 이런 프로그램 만들고 웨이드 로버. 뭐 이런 네, 거 만들어서 해보면서 네. 그때 막 웃었거든요. 네. 야, 장난하는 거 아니냐 네. 이것도 사기꾼들. 근데 실제 제대로 된 뮤지컬이 AI로 나왔나요? 우리나라에서요. 네, 보이스 오브 햄릿이라는 작품인데요. 그 작품 지금 하고 있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지금 국립극장 한해극장 가시면 네네. 보실 수 있습니다. AI로 뮤지컬 만든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어떤 뜻이냐면 대본하고 작곡을 했어요. 극작과 작곡 AI가. 대사를 만들고. 그렇죠. 가사도 쓰고 작곡도 하고. 작곡.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역할을 한 거예요. 창작진 역할을 한 겁니다. 작가와 작곡가 역할을 한 겁니다. AI가. 근데 이거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섭죠. 네. 무서운 얘기죠. 네네. 네, 엄청 무서운 얘기라고 지금 벌써 표정이. 네, 표정이 너무 무서워졌어요. 뭐 이거 그러면은 인간이 할 일을 완전 대신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배우들 있잖아요. 필요 없어질 수도 있고 작사 뭐 하시는 배우는 필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배우는 반드시 배우만 있어야 필요하겠네요, 되고 오히려. 이제 작가하고 작곡가의 자리가 위태해질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완성도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예, 완성도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큰일 났네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한 거랑 똑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사실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어떤 그 AI 플랫폼 뭐 쓰세요? 프로그램? 저는 뭐 챗GPT도 쓰고 뭐 퍼플렉시티, 네. 미드저니, 그다음에 다른 생성력 최근에는 뭐 카카오나 네이버에서도 오는 것들 테스트도 해보고 네. 제가 있는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야 돼서 게임 쪽에서는 그쵸. 그래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도 개인적으로는 한 5개 프로그램 한 달에 한 10만 원씩. 네. 네. 5개 다 돌리실 네. 때? 프로로. 그렇구나. 그쵸. 프로로 하시니까. 네. 저도 퍼플렉시티 프로 쓰고 있는데, 네. 전 제일 사랑해요. 퍼플렉시티 프로를. 네. 네, 너무 좋아하는데, 걔가 없으면 안 돼요, 이제 저는. 네, 그렇게 의지하죠. 네, 이제 의지하게, 근데 이것도 좀 문제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제가 다 했는데, 너무 의지하게 돼가지고, 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메일 쓸 때 무조건 시키고 보내요. 이거 내용을 써야 되는데, 너가 좀 써줘라. 큰 거만 잡아주고. 그렇구나. 이메일 쓸 때는 근데 이 친구가 계속 저하고 딥러닝이 돼서 제 톤으로 하는 게 너무 재밌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은 약간 기계 안의 유령인 거잖아요. 그렇죠. 기계 안의 유령. 네네. 예, Ghost in the Machine 이거 아니에요. 예, 그 얘기인데 이게 약간 철학적인 얘기인데. 뮤지컬 제목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Ghost in the Machine. 예, 이라는 그 철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결국 그거죠. 인간이라는 머신이 그냥 어떤 그 근육과 이런 우리의 신경세포의 조작으로 이루어진 결정론적인 어떤 그런 개체냐, 그러니까 머신이냐 인간이, 네네네. 아니면 인간 안에 고스트가 있어서 비물질적인 유령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네네. 인간이 어떤 뭐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존재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철학적으로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사실은 아까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렸냐면 다양한 그 AI 프로그램 안에 딥러닝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일종의 약간 유령처럼 느껴지시지 않으세요? 저요. 약간? 그러네요. 그쵸? 그러네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오. 네, Ghost in the Machine이 바로 그 얘기거든요. 머신 안에 유령이 있다 그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다양한 AI 프로그램이 나랑 친숙해지고 나의 어법과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느낌을 얘가 알게 되면 딥러닝이 돼서 나의 어떤 또 다른 뇌처럼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승희 교수님은 AI는 좀 무섭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걔가 그렇게 딥러닝이 되려면 뭐가 선행돼야 되냐면 나의 질문이 선행돼야 돼요. 맞아요. 저의 취향과 네, 제 그렇죠. 생각들을 이입시켜야 되죠. 그렇죠. 그거는 100% 사람의 몫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이니셔티브를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얘는 그냥 도구로서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도구를 활성화시키고 딥러닝 시키는 건 인간인 거예요. 똑같습니다. AI 뮤지컬이. 이번에 나온 게 그 원리예요. 네, 그래서 대사와 가사와 작곡 이거는 사람이 다 딥러닝을 시켜가지고 네네. 결과물을 뽑아낸 게 AI가 한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다음 단위를 또 사람이 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사람이 한 거고, 그 다음에 뮤직 슈퍼바이징도 다 사람이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마지막 단위로서 공연을 완성시킨 거, 창작 단위에서 역시 사람이 한 것이다. 근데 일반적으로 뮤지컬이든 창작의 영역 중에 뮤지컬 보면은 이야기, 스토리, 그 다음에
멋진 노래, 네.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안무나 공연의 쇼, 네. 이런 세 가지를 뮤지컬 그걸 보러 가기 위해 그쵸. 야 이야기 되게 재밌었고 노래 너무 좋았어. 특히 그 쇼는 그 장면은 뭐 너무 좋았어. 막 꼭 봐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네네. 하잖아요. 네. 근데 AI가 그런 거를 해놨다가 좀 무섭긴 해요. 좀 무서운데 그게 일종의 효율성인 거죠. 효율성. 제작비도 당연히 다운이 되고요. 그리고 뮤지컬은 그 어떤 게 있냐면 약간 예민한 얘기긴 한데 공연을 만들다 보면은 작가하고 작곡가하고 계속 소통을 해야 돼요. 연출, 뭐, 그 다음에 이제 제작사 대표, 예술 감독, 이런 사람들과 끝없는 소통을 통해서 작품을 수정하고, 반복하고, 또 고치고, 다시 그 다음 단위로 나가고, 굉장히 이게 지난한 작업이거든요. 근데 AI는 그냥 하면 돼요, 우리가. 화 안 내. 그럼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맥락을 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갈 수도 근데 당연히 갈 수 있다고. 왜냐면 효율성 때문에. 예, 작업의 효율성. 사실 우리가 지금 바쁘잖아요. 모두가. 네네. 근데 효율성이 전제된다라는 거는 제작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매력적인 네네. 요소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미 AI는 우리의 일상에 들어와 있다. 그럼요. 그러면 뮤지컬 공연이란 건 우리의 일상을 반영하는 것이 돼야 된다라는 전제도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동시대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네네. 그러면 그랬을 때 AI가 인간의 어떤 모든 포지션을 위협한다라는 그 관점으로 보는 것보다는 AI를 또 하나의 우리 인간이 딥 러닝 시키는 또 하나의 어떤 나의 뇌. 네. 이런 느낌으로 가지고 와서 작품을 효율성 있게 제작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전체를 주관하는 건 사람이거든요. 저희 쪽에서도 이제 게임을 AI가 많이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사장님들은 좋아요. 하지만 직원들은 무서워해요. 당연히 무섭죠. 자기 자리를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건 네. 너무 당연한 그리고 얘기예요. 또 유저라고 하는 관객들, 저희 게임 쪽의 관객들은 그런 게임을 표시해달라고 해요. 아, 확실하게. 나는 그거 구매하지 않을 것이다. 네. 약간 옛날 웹툰, 웹소설에서도 불거웠던 열풍이 이거 그냥 인간이 그림을 그리고 네. 인간이 프로그램 해주고 기획하고 랩을 그 게임인지 일정 부분은 AI를 돌려서 한지를 좀 표시해달라. 왜냐면 이제 알고 선택하고 싶다. 네. 네. 꼭 그 원산지 표시처럼.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되게 비슷하네요. 약간 그 PC적인 거 아니에요, 이게 네, 일종의.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뮤지컬도 PC적인 구매가 있거든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네. 좀 비슷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AI 뮤지컬이 앞으로 그래서 완전히 확장될 것이다라는 주장이 아니라 이번에 이 작품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네. 이게 일종의 스탠다드가 돼서 그러니까 기준점이 돼서 뭔가 이쪽으로 시도하실 분들은 아마 참고사항을 많이 가져갈 거다 이 작품으로. 네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이 작품 보면서 공연을 보면서. 왜 그러냐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 인간이랑 너무 닮은 로봇을 보면은 네. 약간 두렵잖아요. 처음에는 완전 똑같아서. 네, 언캐니밸리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거를 두려움의 네. 어떤 공포의 대상 너무 비슷해서. 네. 근데 다르기 때문에 또 오는. 근데 저는 그 보이스 오브 햄릿을 볼 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거 AI가 만들었다는데 왜 이렇게 약간 사람이 한 거랑 별로 다를 게 없지? 그게 더 무섭죠. 이게 무서운 거. 이게 무서워요. 약간 그게 언캐니밸리처럼 느껴져요. 네네. 저는 이 작품 자체가. 그래서 너무 무서운데 근데 제작사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땡큐죠. 별로 그렇게 나쁜 옵션이 맞아요.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게 양가적으로 드는 거예요. 말씀하시다 보니까 예전에 그 영화 중에 허라는 그렇죠. 그 영화가 맞아. 충격을 줬던 건 그쵸. 전반적인 테마는 참 사랑 아름답다.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야라고 물어보면 AI야. 그렇지. 너무 무서웠어요. 솔직히. 그렇죠. 그 공포가 지금 있는 거 이 작품으로. 네,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러니까 너무 그냥 사람이 한 것 같으니까 이 낯선 이 느낌이 뭐지? 그러면은 창작진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얘가 가져가는 거 아니야?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인간이 하는 작업은 비효율적인 거거든요. 근데 저기 기본적으로. 되게 중요한 질문이 떠올랐어요. 저작권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직 그러니까 이게 힘든 얘기예요. 그 돈을 누가 가져냐? 그러니까 지금 크레딧이 제작사로 돼 있거든요. 왜냐면은 제작사가 그 AI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돌렸기 때문에 그 컨텐츠 팀이 갖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컨텐츠 팀이 제작사에 속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작사의 IP가 있는 거고 편곡의 IP는 편곡하신 분한테 네네네. 이제 음악 슈퍼바이징 하신 네. 분이 갖고 있는 거고 이런 방식이죠. 저작권 부분은 조금 애매하네요. 애매한 정도가 아니라요.
문제도 있을 수도 엄청 있고. 문제적이에요. 네. 엄청. 어차피 AI도 결국엔 합성인데. 그럼요. 네. 엄청 문제적이고요. 이게 사실은 국가 단위에서 해줘야 될 일입니다. 이거는 네. 그냥 개인이 할 수 없어요. 절대로. 네. 그리고 이런 바로미터가 있어야 되겠네요. 네, 작업이 많아질수록 훨씬 더 문제가 더 드러날 거예요. 네. 문제적으로 보일 거고. 그래서 인간의 어떤 포지션을 뭐 다 AI가 뺏어간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미 지금 우리 일상이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맞아. 때문에 이게 공연에 적용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약간 저는 조금 뒤떨어진 생각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어차피 이게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현실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맞아. 빠르게 네.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드는 거예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번 5번째 이슈를 좀 뽑았습니다. 네. 진짜 중요한 네. 이슈고 관심 있는 네. 이슈여서 그런데 벌써 작품이 나온지도 몰라서 나왔죠. 그 얘기를 네. 해주셔서 네. 저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우리 나왔다고 네. 이제 이런 게 아마 회자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보이스 오브 햄릿. 아. 그래서 햄릿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거의 다 알잖아요. 사는 중량. 네, 그러니까 to be or not to be 그것만 알아도 이해가 되잖아요. 이 캐릭터가. 그렇죠. 네, 딱 그게 햄릿이고. 그러니까 그게 햄릿이니까 내 사색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네. 행동하는 인물이라기보다는 사색하는 인물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햄릿 사실은 그 작품 안에서 보면 덴마크의 네. 왕자인데 대학생이에요. 유학생입니다. 독일에 굉장히 유명한 근대적 지식을 추구하던 대학에 다녔고 거기서 유학하다가 아버지가 죽었다고 해서 이제 덴마크로 비슷하네요. 오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야기가. 그래서 막 되게 이제 막 엄청 공부도 잘하고 막 이 네, 친구는 막 칼싸움을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책 읽고 시 네, 쓰고 소설 읽고 연극 보고 이래야 되는 네. 되게 지성적인 그런 인물인데 그 인물이 딱 본국에 돌아왔더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이 말도 안 재밌는데요?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해설하면은 햄릿 너무 보고 싶은데 너무 재밌는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외의 그 되게 재밌는 프로덕션에서 아예 이거를 현대화시킨 작품을 보면은 시작을 대학 졸업식에서 시작한 작품도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게 되게 맥락이 맞죠. 네. 네, 그렇게 시작한 작품도 있고 여성을 아예 젠더를 바꿔서 바꿔가지고 그런 작품도 여성을 네. 햄릿으로 하는 경우는 되게 다양한 해석이 네. 가능한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햄릿을 잘 알게 되면 이 보이스 오브 햄릿을 딱 갔을 때는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작품은 1인극이거든요. 1인극이고 그냥 락 콘서트예요. 배우 한 명이 락 콘서트를 해요. 근데 그 락 콘서트의 컨텐츠가 뭐냐면 햄릿의 내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햄릿의 내면. 1인 콘서트 같은 1인 느낌. 콘서트. 네. 네. 저는 지금 그렇게 계속 갑니다. 상상하고 있어요. 보고 싶어지는. 보고 싶으시죠? 예. 네. 그래서 1인이 내가 햄릿이야. 그래서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나는 악몽 속에 있어. 악몽 속에 있어. 좋다. 그 장면. 네, 악몽 속에 오피리아가 있어. 언제 나올지. 이러다가 네. 이제 유령이 등장하면서 진실을 알게 되고, 네. 그때부터 막 완전 내면이 막 뒤틀리고 광기에 막 차게 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시퀀스별로 이렇게 쫙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다 넘버로 다 이제 이렇게 바뀌어져 있고, 그래서 네. 넘버가 한 21개 정도가 네. 있고요. 그래서 그 넘버를 부르는 햄릿의 얘기예요. 내면을 막 폭발적으로 드러내는. 그래서 음악이 다 락인데 재미있는 건 인더스트리얼 락이에요 또. 네. 이 노이즈를 가지고 막 락 사운드를 만드는. 굉장히 재밌죠? 컨셉이 확실하죠. 땡겨요. 네, 확실하죠. 네. 네, 이런 작품이에요. 제작사 사장님 되게 똑똑하신다는 느낌이. 야, 역시 감각이 감각이 딱 느껴지는데요. 그 오피령이라는 분인데요. 아, 이분이 어떤 유명하신 분이냐면 엄청 유명한 우리 뮤지컬 시장에서는 엄청 유명하신 분. 그 네. 이유는 뭐냐면 원래 무대 디자이너. 시거든요. 네네네. 한국에서 유명한 무대는 이분이 다 했다고, 그러니까 약간 과장을 좀 보태서 많은 이제 특히 대극장 뮤지컬들을 이분이 무대를 다 했는데 이분이 아트워크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모셔널 티어터예요. 그래서 이제 조명, 뭐 소품, 영상, 무대 디자인을 세트로 한꺼번에 하는 회사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제작까지 하기 시작한 거예요. AI 뮤지컬, 그렇죠. 굉장히 딱이네요. 예, 이렇게 한 거죠. 빈 부분을. 예, 딱 그냥 니치를 딱 뚫은 거죠. 어떻게 보면. 와, 추진력도 엄청나시네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동시대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작품이 나와줄수록 고민도 더 그쵸. 실제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럼요. 이게 모델이 있어야, 맞아요. 경우가 케이스가 네네. 있어야 더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 고민보다 구체화된. 보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거는 좋은 점, 나아질 거 뭐. 의미 있는 작품이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한번 좀 뽑아봤습니다. 네.
전 몰랐는데 네. 보이스 오브 햄릿. 네, 보이스 오브 햄릿. 아 이거 네. 봐야 되겠는데요? 근데 이제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요. 언제까지인가요? 언제까지죠? 6월 한 20 며칠까지 거의 이번 이제 주. 예, 거의 끝났어요. 특히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오징어 게임 3가 개봉되기 때문에 목요일까지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1인 뮤지컬이잖아요. 옥주현 배우가 나옵니다. 옥주현 배우님이랑 옥주현 배우가 나옵니다. 정말 저희 네. 표현은 뭐 이렇게 영순이. 그쵸. 네, 옥주현 근데 배우가 1인 1인극으로 80분 동안 혼자서 그 엄청난 21개의 곡을 혼자서 락으로. 와 엄청나네요. 네, 진짜 힘들어요. 네. 와 그렇게 엄청나네. 하는 작품입니다. 여자들 남자도 이렇게 캐스팅이 돼 있어요. 4명. 그래서 4인 4색이고 재밌는 거는 배우별로 키도 다르고요. 와. 키도 다르고 대사도 조금씩 달라요. 와. 가사도 다르고. 맞춰서 자기 느낌으로. 네, 맞춤형으로. 네. 그래서 4명의 배우의 작품 공연이 다 유니크해요. 그러면은 뭐 깜짝 퀴즈로 연말 되면 영화제 시상 가수들이 있는데 뮤지컬 쪽에서도 성대하게 하고 하죠. 유튜브에 막 보는 거 많이 봤거든요. 네네. 막 조성원 씨도 막 이렇게 네. 하고. 그럼 이번에 이 보이스 오브 햄릿은 어떤 특별한 위치에 시상이 필요하고 조명을 받아야 할 만한 작품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시상식은 그냥 다 동일해요. 그냥 항목에 맞으면 이제 하는 거고요. 예. 그 AI 뮤지컬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항목을 설정할 것 그래요? 같지는 않아요. 예. 뭔가 특별해 보여서 저희 쪽에서 보면 방법론으로 특별한 기술을 도입하는 거에 네. 뭐 가감해서 뭔가 그렇죠. 뭔가 이렇게 칭찬해주고 싶은 네. 의미에서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생방기 뭐 재미난 이슈가 뭐 있을까요? 재미난 이슈 두 번째.